안녕하세요. 건배올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PD입니다. 오늘도 필모라 강좌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강의가 끝나고 나면 또 이제 포토샵 강의가 몇 회에 걸쳐서 또 이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필모라가 또 몇 개 이어지다가 파워 디렉터 이런 것들도 알아보게 될 겁니다. 한 프로그램만 이렇게 올리지 못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의 프로그램만 보고 오신 분들한테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필요하신 부분만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또 이런 기능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배워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시고 필모라 외에도 꽤 많은 소프트웨어 강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주변 분들한테 그럼 권유도 좀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필모라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리 필모라를 실행해서 미디어들을 불러들여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플록시 편집을 하기 때문에 요 세 개의 클립은 플록시 파일로 생성된 거예요. 그래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일반 영상과는 다르게 여기 P자가 써져 있죠. 요거는 플록시 파일이 된 겁니다. 자, 요거 가지고 편집하면 훨씬 더 자유롭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작업을 해볼 소스는 바로 이제 제가 좀 지난 12월 달에 저 멀리 고흥에 가서 촬영한 영상인데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우리나라 전통 무예 중에 기사라는 무예가 있어요. 말을 타고 활을 쏜다고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도 다 이런 기마무예의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자, 몽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위로 올라가면 몽골과 이 우리나라는 좀 매우 흡사한 데가 많습니다. 아무튼 자,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 텐데 오늘 할 것은 어느 거냐면 조정 레이어라는 거예요. 조정 레이어. 조정 레이어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자, 우리가 여기에 효과를 예를 들어 뭐 다른 거 일단 다른 거는 제치고 우리 그 색상을 좀 바꿔주는 자, 여기 한번 그냥 이 원본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놔 볼게요. 자, 이것과 이게 좀 색상이 조금 달라요. 얘가 미세한 차이긴 한데 얘가 훨씬 더 선명합니다. 크게 느껴지진 않겠지만 사실은 이게 약간 좀 전체적으로 컨트라스트 그러니까 대비도 약하고 밝고 어두운 부분이 차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좀 뭔가 흐리멍텅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심하게 차이를 제가 안 뒀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이 촬영 원본은 그렇게 좀 대비가 좀 약해요. 그래서 선명한 느낌이 안 드는데 이거 보시면은 훨씬 더 선명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약간만 준 건데 이걸 좀 더 이제 강렬하게 주면은 좀 왜곡이 되겠지만 훨씬 더 보기가 좋은 영상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직접 이 파일에다가 이렇게 적용했어요. 적용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오늘 해볼 건데 그게 바로 조정 레이어예요. 영문 버전을 쓰고 있다면은 뭐 어저스먼트 레이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메뉴는 어디 깊이 숨어 있는 건 아니고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바로 앞에 보이시죠? 자, 이거는 이거 좀 제가 좀 강하게 좀 넣어볼게요. 효과를 이거를 조금 노출을 조금 더 주고 명도 조금 더 주고 대비를 좀 세게 주고 이쪽에 화이트 넓은 부분을 좀 화이트는 좀 넓게 주고 섀도우를 더 둡게 블랙도 더 둡게 해서 이렇게 좀 강렬하게 줄게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주게 되면 너무 왜곡이 되는 거죠. 그죠? 뭔가 좀 되게 진해 보이죠. 그죠? 탁 튀긴 튀어요. 근데 어두운 부분으로 가면은 굉장히 어둡게 나와요. 지금 이 부분은 그게 없는데 자, 뭐 이 정도면 선명해 보여. 근데 똑같은 영상이에요.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자, 이거 한번 보시면은 느낌이 전혀 달라요.
자, 이것과 이것의 차이 많이 나죠, 그죠? 이 부분에다가 이와 유사한 효과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다는 뭘 할 거냐면 조정 레이어를 사용해서 넣을 거예요. 직접 여기에다가 넣을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조정 레이어를 클릭해요. 조정 레이어를 클릭하면은 여기 조정 레이어라고 하나가 있어요. 여기 요 더하기를 누르면은 계속 뭐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얘를 끌어다가 여기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지금은 아무 효과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넣어볼게요. 이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넣을 건 아니고 여기 색상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는 조금 올리고 섀도우는 좀 더 어둡게 하고 화이트도 조금 더 높게, 왜냐하면 좀 표시가 세게 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자, 이렇게 해서 좀 세게 하이라이트 조금 더 줄게요. 이렇게 너무 무식하게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섀도우 줬죠. 섀도우를 조금만 떨어뜨려 볼까요? 여러 가지 뭐 비네팅을 넣을 수 있으면 비네팅을 넣어도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주면 비네팅도 넣고 크기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거예요. 비네팅. 우리 예전에 사진 찍고 그랬을 때 약 바깥쪽이 살짝 좀 어둡게 나오는 거 좀 어떻게 보면 멋있기도 한데 너무 또 과하면은 안 좋아요. 이것도 렌즈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자, 아무튼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효과를 넣어요. 그러면은 자, 했어요. 자, 근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조정 레이어라는 이 클립이 있는 자리에만 얘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랬다가 여기를 딱 벗어나면 원래 색상, 이 원본 이게 보여지게 돼요. 이 역할이 뭐냐면 얘가 포함하고 있는 영역 안쪽만 효과가 들어간 겁니다. 얘를 만약에 이렇게 길게 늘리면은 여기까지도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원래 색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내가 이걸 수정하고 싶으면은 얘만 여기서 수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얘가 필요 없다 그래 얘 지우면 됩니다. 그냥 얘 딜리트 쳐서 지우면 돼요. 이렇게.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죠. 컨트롤 Z에서 되돌리기. 자, 이렇게. 그래서 얘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여러 개의 영상이 있는데 다른 것도 하나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 개를 잘랐어요. 이게 이제 조각이 많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3조각밖에 안 되지만 이게 비디오 클립이 여러 개일 경우에 여기 별도로 어떤 색상을 변화를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정 레이어를 쓰게 되면 여기 한 군데 해가지고 쭉 늘리면은 얘가 있는 구역은 다 이 색상으로 먹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색상 입힌 거를 그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표시가 많이 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하게 준 것 뿐이에요. 어두운 데는 좀 밝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져주면은 쉽고 편하게 잘 될 수가 있죠, 그죠? 이 친구도 어릴 때부터 활을 쏴서 아주 잘 씁니다. 대한궁수는 장영민 원장이라고 저하고도 이제 자주 보는 친구고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근데 이게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게 있어요. 단점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요 클립만 좀 효과를 주고 싶을 경우가 있어요. 요 클립만. 근데 이게 얘 클립이 아래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그 아래쪽 것들은 다 먹히게 돼요. 이 효과가 이 아래쪽은. 그래서 여기만 먹고 싶은데 이게 여기 다른 영상을 갖다 놔야 되겠구나. 요 클립하고 요 클립만 하고 싶다고 쳐요. 근데 이렇게 가보면은 이 밑에 있는 레이어까지 이 아래에 있는 레이어는 다 효과가 먹히게 돼요. 그거는 좀 컨트롤이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무조건 이 레이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전체가 다 그 색상을 먹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거는 알고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했던 이 조정 레이어를 클립을 보관을 했다가 쉽게 적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예,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자, 이렇게. 그죠? 먹었죠? 그 대비. 자, 비교해 볼게요. 자, 평범한 영상이었다가 이 안에 이 영역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고대비가 되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붉고 노란 비네팅. 얘를 여기다 갖다 끌어다 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비네팅까지 들어가서 노란색이 굉장히 강조가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조정 레이어를 저장을 했다가 갖다 쉽게 갖다 바로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겹쳐 볼게요. 자, 겹치면은 겹친 효과도 나타납니다. 과하죠, 그죠? 자, 보세요. 없는데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된데 1차 조정 레이어 들어간대, 2차 조정 레이어 들어간대, 그죠? 여기 순서대로 조정 레이어는 겹쳐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사용하면 알고 사용하면 유용하게 또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저장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임시로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건 지울 거예요. 자, 여기다가 조정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그 조정 레이어 프리셋을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 레이어. 그래서 여기서 이거 바로 끌어다 놔도 되고 여기 더하기 눌러도 돼요. 자, 여기 이렇게 끌어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길게 한번 여기까지 다 해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 눌러서 위에서부터 한번, 자, 여기 돼 있는 것 갖다 적용해도 돼요. 이것도 저장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색상 같은 거 만드는 거를 요걸로 눌러서 저장해도 돼요. 여기 저장한 겁니다. 지금 세팅한 거를 요거 누르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프리셋을 만들기 위해서, 조정 레이어 프리셋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 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자, 저는 채도를 좀 떨어뜨릴게요. 채도를 살짝 좀, 이 채도가 완전히 흑백까지 떨어지진 않네 이게. 자, 노출은 온도는 그냥 온도는 이렇게 해줄까 그냥. 자, 색조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약간 이 정도로 할게요. 노출은 조금 줄게요. 그다음에 명도도 살짝 조금 줄게요. 이제 어두운 부분을 좀 어둡게 하고 밝은 부분을 밝게 하기 위해서 약간 아래로 내려와서 섀도우 부분을 좀 더 어둡게 할게요. 섀도우 부분을. 그리고 블랙 부분도 더 어둡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조금 좀 강한 느낌이 나죠, 그죠? 멍청한 색상에서. 화이트는 그냥, 네, 화이트도 조금 줄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비네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 깃털은 표현을 뭐가 이렇게 번역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깃털이 뭐야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프리셋으로 저장을 누르면 지금 여기에 포함된 효과, 이런 게 바로 이제 프리셋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일회성으로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자, 얘를 여기를 착 누르면 저장이 됐어요. 저장이 됐기 때문에 밖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아까는 두 개였었잖아요, 그죠? 여기 방금 전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이름 바꾸기 해서 요거는 그냥 기사대회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때 찍은 영상들을 시리즈로 여러 개가 지금 올라갈 예정이어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이렇게 적용해서 바로 쓸 수 있게
지금 제가 대충 한 거지만 이제 좀 더 정밀하게 잘 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 만약에 얘는 이제 지울게요. 딜리트해서 지운 다음에 자 적용이 안 된 상태죠, 그죠? 그래서 기사 대회 요거 얘를 지금 선택만 해도 미리 보기가 보여지죠, 그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딱 끌어다 놓으면 자 적용된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적용이 안 된다니까 평범하게 보이다가 여기를 넘어서면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요것도 잘 활용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렇게 조정 레이어. 이 조정 레이어는 다른 프로그램들에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 필모라에 들어온 지는 그렇게 많이 시간이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하게 쓰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